여기.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목차를 딱 보게 되면 소단원들을 이렇게 쭉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헛된 거 아니에요? 어떤 공부를 시작할 적에는 큰 뼈대가 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소단원들을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오랫동안 남을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배우게 된대요. 자,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까? 수렴이란 어떤 상수값으로 가는 거야. 상수로 간다라는 것들은 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곳으로서 목적지로 간다는 얘기지. 그 중에 수렴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래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y는 k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함수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정역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거랑 이렇게 되니까 명확하잖아요. 수열의 극한들은 이렇게 점으로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이 대입하는 녀석들이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자연수. 1을 넣었을 때 여기래요. 2를 넣었더니 여기래요. 3을 넣었더니 이 값이 나오고요. 4를 넣었더니 이 값이 나오더래요. 그러면 이 값들을 n번째까지 넣다 보면 거의 k에 가깝겠네요. 이건 수렴이라고 부르겠네요. 이런 얘기야. 두 번째야. 어떠한 y는 k가 있어요. 근데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쳐요. 간격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그럼 이건 수렴이라고 부를 수 없더란 얘기야. 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조건들은 한 곳으로 모여야지만 수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값이 2개 이상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값이 하나가 아니면 진동 발산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할게. 이거를 토대로 진위 판별이라고 해서 맞아요 틀려요 문제가 좀 제일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에 대한 n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진동이고요. 발산입니다. 오케이? 진동이면서 발산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의 n이 아니라 2n이라고 한다는 것은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a에 대해서의 2n-1은 언제나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 두 친구들은 모두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수렴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게. 리미트 a에 대해서의 2n이 수렴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an과 또는 리미트 an 플러스 1은 수렴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란 얘기야. 특정적인 짝수항 또는 홀수항만을 언급하는 것들은 발레로서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을 떠올려 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내신 때 필요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첫 번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의 심도 있게 살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 당연히 이거에 대한 정답은 no잖아. no. 발레가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발레가 되겠어요. 라고 기억하시면 돼. 자, an 또는 an 플러스 1이 수렴입니다.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의 2n항은 당연히 yes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녀석들이 수렴을 한다면 그거에 덤핑한 것들은 수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쪽이 수렴하면 요건 수렴. 얘가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수렴인지 아닌지는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거 필기 좀 해줄게요. 첫 번째 거 테마야.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고 내가 떠오르는 대로 수험생들이 가져야 될 개념 정리들을 좀 해볼게. 오늘 날짜는 8일? 8일. 내일은 선거날. 투표하세요. 생일 지난 친구들. 투표권 있냐? 여러분들 있어? 없어? 생일 지나면 있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지났구나. 엄마 아빠 말씀대로만 찍지 말고요. 소신껏 찍으세요. 부모님이 이제 당 얘기하시더라도. 찍을 사람 없어요. 부모님의 피셜이군요. 그렇다고 허시는 찍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재정 굳어나요. 공중부양되는 사람 찍으면 큰일 나요. 유미 생일 지났니? 그래? 그러면 소신껏 딱 난 이 사람의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 찍어? 진짜 없는데. 없어요?
김토는 집에서 아버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 가끔씩 너한테? 아, 안 하셔? 그래? 엄마 아빠 투표 안 하신대? 하실 것 같아. 성원이는? 어떤 특정적인 당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그런 말씀 없으셔? 그래? 이게 정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이네. 윤초는 엄마 아빠 말씀 없으셔? 잘 안 하시고? 너 언니 있다 그랬지? 언니한테는 어디 찍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셔? 같이 안 살아서 아, 언니 따로 살아? 결혼했어요. 아, 그렇구나. 갭이 있구나. 연우는 엄마 아빠가 막, 이 정치 얘기하면서 막, 속상해 하시고 막 그러셔? 아니야? 선생님 어릴 적에는 항상 선생님 아버님께서 집에만 오시면 이제 훈계를 하셨거든. 요즘 정치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뽑아야 돼. 하면서 나한테. 보통 어릴 적에는 난 이제 선생님 아버님 말씀 따라 뽑았지. 첫 투표가 선생님은 노무현 때였어요. 그때 딱 20살이었거든. 노무현 대통령. 그때 나는 그것 때문에 찍었어. 군 복무기간 단축. 나한테 그게 필요했거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 선생님이 군대 갈 때는 안 줄어들었어. 그 정책이 시작됐을 때가 선생님이 이제 거의 병영 생활이 이제 끝날 때쯤에 한 달 줄어들었어. 나 한 달은 어디야? 선생님 때는 군 생활이 2년 하고도 한 달을 했었던 때라. 여러분들은 1년 6개월이죠? 1년하고 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너네들보다 이제 7개월 정도를 더 한 거였네. 7개월 때. 아, 줄어드니까 뭐 어떤 아저씨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야, 그거 금방 가 하는데 아니야, 금방 안 가요. 뭐든 야, 이거 뭐 같아? 이거 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안 가? 맨날 힘들겠지. 핸드폰 쓸 수 있대. 그럼 좋겠지. 아니야, 핸드폰 쓸 수 있대.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는 쓸 수 있대. 뭐 게임도 한다면 고참 유튜브에서 못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다고 않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모르지. 모르는 거야.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같은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안 그러면 저 세방세력처럼 남이 침범한다. 네. 군대도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골라서 가냐고요? 요즘 군대 전 잘 몰라요. 너 주변에 있는 한 살 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라. 동반 입대 가능합니까? 요즘에 가능하잖아요. 뭐 의미 없습니다. 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니까. 자, 두 번째 거 이제 내용 한번 건드려 볼게.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극한값에 대한 계산은 두 번째 거 테마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고요. 미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A에는 포함한 극한값이 있다고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했을 때는 분모랑 분자 사이의 최고차항 비교하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요거 나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거 보여?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켤레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었지. 미정계수라고 한다는 것은 오른쪽에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상수값이 나왔다는 것은 분모가 0인데 어떻게 상수가 나와? 아, 그럼 짝지인 분자도 0이어야 된다. 분자가 0인데 어떻게 상수가 나와? 아, 분모도 0이겠구나. 그 개념이야. 마지막으로 일반항 AN을 포함한다는 것은 그 값이 수렴한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에 리미트 안에 무슨 뭐 AN에 대해서의 뭐 4n 어찌고 뭐 3에 대한 AN에 대해서 마이너스 4n에 대한 뭐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 오케이?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했었지? 알파라고 했었지. 3알파, 알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변형하는 거지. 극한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넘어가시고 대소관계. 자, 다섯 번째 거는 보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 다섯 번째 거. 극한의 대소관계. AN보다 첫 번째 거야. 이거 필기. BN이 더 크면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은 더 크다. OX. X.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냐? 리미트 AN보다 리미트 BN이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여야 된다. 그리고 왜? 예를 들자면 A에 대한 N은
이렇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 다 극한을 씌워주게 되면 1이 나와서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서는 크지만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 한번 써볼까?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세입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뭐 딴 놈으로 갈 수가 없겠죠. 짜부가 돼버리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쌈싸먹기다 정리.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베타이면 하나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줄게. 요것들 또한 더 암기를 해둘만 할 것 같아요. 복습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겠죠. A와 B 사이에 C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알파로, 이 친구는 베타로 수렴을 하겠대. 그러면 얘는 수렴과 수렴 사이에 있으니까 CN도 수렴 아니에요? 라고 묻는다는 얘기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X예요. X가 나올 수도 있다. 뭐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A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는 이렇게 그려? 오케이? 그 다음에 C에는 항상 진동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는 발산이라는 뜻이거든. 수렴의 반대는 발산이잖아. 그 중에서 제일 참신한 녀석 마이너스 1의 n승.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극한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하죠. 이 친구에 대한 극한값은 2라는 걸로써 수렴하죠. 얘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는 거잖아. 오케이? 허나 이 친구는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진동으로서 발산을 합니다. 사이즈로 따지게 되면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수렴과 수렴이지만 그 간극이 넓어서 그 안에서 파닥파닥 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눈으로 넘기지 말라고. 다 정리하고 다 보고 나. 왜? 내 시인데 나올 건데.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적에 눈으로 보고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이제 4등급 밑에라는 얘기야. 적어놓고 내 것으로 만드는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보고 나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 잘 정리해 주시고 등비수열까지만 설명을 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세 번째 거 언급해도 되겠어? 성훈이 필기 끝나면 할게. 자, 세 번째 거에 등비수열 나옵니다.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 수렴 조건,
R의 n승을 포함한 극한이죠. 아, 이거 되게 유명한 녀석이죠.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은 크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공비가 숫자로 나왔는지 문자로 나왔는지를 판단하시면 돼. 숫자로 나왔는가 문자로 나왔는가. 자, 공비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할게. A에 대한 n은 A의 R의 n-1이야. 근데 여기 상황에서 R에 대한 값이 상수인 경우야. 상수. 그럼 우리 상수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판단하거든. 예를 들자면 뭐 2분의 1에 대한 n승이요. 이런 거. 아니면 뭐 1에 대한 n승이요. 또 네 번째 거. 마이너스 1에 대한 n승이요. 그 다음에는 3에 대한 n승이요. 이렇게 같이 R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숫자라고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어떻게?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값이 그냥 1로서 나오겠지. 이건 값이 얼마로? 0으로. 이 값은 진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최고차항 비교. 아까 전에 심플자이에서도 풀어줬는데 이렇게 1보다 더 큰 숫자들에 대한 지수승들은 분모랑 분자 사이의 최고차항들을 비교해 줄 수밖에 없고 2분의 1과 같은 친구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고 1 같은 경우에는 1을 대입하고 나서 결정짓는 게 좋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n승인지 예민하게 반응해 n인지 2n인지 따져봐야 돼.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에 대한 2n승일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언제나 1이잖아. 이건 수렴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야. 밑에서는 R에 대한 값이 R의 n승으로 주어진 경우야. 그냥 몰라. R 값을 내가 정의를 해야 돼. 아까 전에 풀었던 19번 문제랑 비슷한 건데 R의 n승으로 정의가 내릴 경우에는 토막을 나눠야 되겠죠. 토막을 마이너스 1에서부터 R이 1일 경우에는 R의 n승을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겠고 R이라는 친구가 1일 경우에는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고 절대값에 대한 R이 1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최고차항 비교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붙어 R에 2n 플러스 1과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얘는 뭐 3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R 곱하기 R에 대한 3승에 n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접근을 하는 거야. 우리만의 습관. 이렇게. 지수에 붙어있는 녀석 다 조목조목 다 찢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n승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녹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해주는 거야. 영상 잠깐 끊을게요.